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오면은 서울보다는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위는 여름의 특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더워야 모든 만물이 생장합니다. 생장해야 가을에 결실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그거를 보관을 하게 해서 다시 또 새싹을 틔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에도 이와 같이 그 시간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이 사는 데에도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변하는 것이 순리고 법칙입니다. 왜 변하느냐?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이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동물은 역사가 없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왜 변화하고 발전하느냐? 시대와 공간이 달라지면 정신이 달라져요.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가령 제주도도 오늘날은 대한민국의 도의 하나지만 조선조나 고려시대로 올라가면 제주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라는 것은 요즘에 시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탐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목사로, 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 왜 변화하느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느냐?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으면 흥하는 겁니다.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정체하고 안주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변화해야 될 때 그 변화의 시대 정신을 모르고 전통에 대한 고수만 했다 이거예요. 그 전통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개혁해야 할 때가 있고 혁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과 미국의 시대 정신과 저 우크라이나의 시대 정신은 각기 달라요. 공간이 다르니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오늘의 시대 정신은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니까 통일이 당연히 시대 정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광복 80주년이 되었는데도 일제 식민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국가적, 민족적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 유산을 늦었지만 청산하고 바른 역사를 정립해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시라는 게 있어요. 국시. 다라국자, 오를 시자. 그러니까
좌파는 옳다고 하고 우파는 그거 찬성하지 않으면 그건 국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남이나 경상도나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국시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역사의식이 있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유산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경제 발전, 민주화 우리가 다 일으켰습니다. 그 경제 발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대 세계 강국이 된 겁니다. 정치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 정신은 이 죽어있는 한국 정신, 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 원고가 여기 4페이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한반도 이 대동강 유역에서 활동하는 민족이 아니고 저 중국의 대륙에 발해 유역이 있습니다. 발해 유역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문명을 창조한 민족입니다. 중국 문명을 대표하는 게 황하 문명인데 이 황하 문명의 어머니 문명, 황하 문명을 낳은 어머니 문명이 발해 문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고고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만리장성 밖에 내몽고 지역은 중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만리장성 안쪽이 중국이고 만리장성 바깥쪽은 동이족 오랑캐의 땅이라고 하던 곳인데 그 오랑캐의 땅에서 이 중국 황하 문명을 앞서는 8,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이 중국 황하 문명을 낳은 어머니 문명이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청나라 때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니까 한족이 중국의 정통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상의 이 5,000년 역사상의 모든 문헌을 집대성해서 약 8만 권으로 만든 책이 사고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한족의 자료는 물론이지만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흉노족, 조선족 여러 이 민족들의 자료가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민족이 발해 유역에서 발해 문명을 창조했던 그런 기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가지고 우리 상고사를 했는데
삼국유사의 뭐 단군조선을 이야기했는데 그 한 장 반장이지 뭐 한 장도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첫 국가라고 하는데 그게 그 평양이 북한의 평양인지 대륙의 평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전서 안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훨씬 더 이전의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조선이 발해 위역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우리 한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이었다고 하는 것이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는 그 시대에는 일본의 그 시대 정신으로 볼 때에는 이 한반도하고 만주하고를 분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주라는 게 전부 발해 유역 아닙니까? 흑룡강성, 길림성, 연영성 이게 다 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이 공간적으로 영토적으로 만주를 한반도하고 분리시킬 필요를 느낀 거예요. 왜냐? 만주는 본래 중국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본이 그 식민 통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주를 그 독립적인 역사상의 독립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통치를 위해서 만주를 분리하고 한반도를 압록강 안으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을 요약한다면 우리 민족은 한반도 안에서 활동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공간적으로 한반도 안에다 가둔 겁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다 가둔 거예요. 저 만주를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대륙을 지배한 민족인데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 민족으로 왜곡해가지고 한반도라는 우리 안에 가둔 것이 식민사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당군조선의 평양이 고려의 평양이 모두 저 대동강 지역에 있었다. 이런 논리가 전부 그 우리 민족을 한반도 안에 가두기 위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으로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민족이 일본 민족을 얕잡아보고 그랬잖아요. 민족의 긍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한국 민족은 정신적으로 미숙하다. 이 한민족은 조선 왕조에서 보면 당파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그게 당파라고 하는 것도 당제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 역사상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쓴 말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우리는 정당 정치에 가까운 민주 정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뭐 당쟁이니 당파니 이게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하는 것보다 이게 다른 상대 당이 있으면 서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부패를 하는데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에 동인 서인 나누어서 이런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신적인 미숙아라서 저런 기절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그 열등민족으로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는 걔들이 주장하는 게 2600년인데 2600년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단군 조선을 이야기하면 4000년, 반만년 역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걔들보다 배가 역사가 길어요. 그러면 그 배나 역사가 긴 우수한 민족을, 그러니까 어린 애가 저 어른을 갖다가 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와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2000년을 잘라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걔들은 260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 잘라내면 2000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밑둥을 잘라가지고 반신불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둥이가 있는데 이 위에를 잘라버리고 나머지만 놓아두니까 밑둥이 없어지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만든 이론이 뭐 여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